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 포클럽입니다. 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지용 연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 예. 네. 나오셨을 때 세부적인 데이터로 쭉 설명을 해주신 것도 참 좋았고, 네. 근데 저는 오늘은 좀 큰 틀에서 한번 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네, 질문지를 좀 새로 좀 작성을 해봤고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이 책에 이제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가장 큰 이슈잖아요. 아, 예, 네, 예. 모빌리티의 변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분야의 가장 큰 변화, 네. 성장성, 네, 이것들은 좀 어떤 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전동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플랫폼. 요 세 가지로 일단은 크게 모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좀 묘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동화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동하는 거는 대부분 다 내연기관이었어요. 이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운송 수단 자체가 내연기관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운송 수단은 다 이제 전동화가 되어야 되고요. 전동화가 된다라는 건 전기 동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영향이 큰 게 당연히 이제 승용차,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상용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송 시장으로 이제 뻗쳐나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커지는 부분도 굉장히 부각이 되겠지만 반대로 작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해 상충 여지가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할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인데 기존의 기득권층이 가장 강한 것도 사실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업체는 사실 앞으로는 좀 그런 이제 독점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디지털 이제 전환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이 소비자한테 이제 직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전 2012년, 13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일부 의무 안전장치들만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안전벨트나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긴급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13년, 14년, 1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되다가 어 이제 테슬라도 나오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곳에 투자를 많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브랜딩이 됐어요, 사실. 예전에 볼보가 내놓았었던 이제 시티 세이프티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사실 이제 긴급 제어 장치죠. 가다가 이제 산물 보고 서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제 직접 인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초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죠. 오토파일럿,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딩 시켜다 보니까는 하나 이제 상품이 되고 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품들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정말 더 고도화되고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발전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득권을 이제 카메이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업체가 차는 만들지 않는데 이 부분만 사업을 하면서 기득권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앞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주도권은 사실 자동차를 개발하는 주체가 사실 더 쉽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력도 이제 빵빵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갑자기 더 자본력이 커지는 업체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죠. 그래서 그 빅테크 진영이랑 이제 기존 자동차 진영이랑 좀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런 경쟁 구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유망한 스타트업 업체들은 사실 많이 살아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한 산업으로의 그 침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화를 이제 연결시키면은 탄생한 게 승차 공유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가장 대두된 게 이제 우버 리프트인데 2013년, 14년 이때부터 매출이 정말 급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6년부터는 이제 자동차 판매는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 우버 리프트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승차 공유 그렇게까지 이제 좀 보시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네.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큰 이제 틀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리더가 될지는 잘 좀 감이 아직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자본력이 굉장히 이게 높은 업체들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본금 너무 큰 회사는 사실 앞으로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두 가지 이제 면이 있죠. 너무 큰 업체이고 안정적인 업체를 투자할 것인가, 네. 아니면 조금 더 신규 진입 업체인데 성장성이 이제 보장되어 있는 이제 기술 기업을 살 것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모빌리티라고 하면 뭐 나중에 UAM까지 그쵸, 그런 예. 과정들이 쭉 있을 텐데 뭐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차 그룹도 네. 새로운 뭐 모빌리티 기업을 어떤 회사의 어떤 성격 변화를 지금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서비스로 맞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 좀 현대차 그룹에는 투자 쪽에 관심이 많이 네, 있는데 예. 약간은 이건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손에는 딱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 예. 우선은 그 모빌리티 기업의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점을 좀 보면 좋을지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매출을 일으킬 수 사업을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이제 모든 주식 투자에 있어 기업 투자에 있어서 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3년 후, 4년 후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자체적인 추정이 러프한 이제 규모더라도 이제 자체적인 추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사실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모빌리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 전기동력,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랑 그 다음에 플랫폼이나 이렇게 세 개 말씀드렸는데 다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 자동차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연간으로 이제 한 8천만 대, 9천만 대 시장인데 사실 이게 2억 대, 3억 대가 되지는 않아요. 1억 대가 넘기도 힘들어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또 초장기적으로는 사실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규모 자체는 3천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라는 건데, 이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큰 테마가 앞으로 규모가 이게 한 몇백 조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려는 기업은 여기서 어느 정도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빅픽처는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모빌리티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멀티플레이인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그 올 초에 이제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그 기아차 10만 원이 확 한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다시 빠지고 지금 이제 9만 원대로 회복하긴 했지만 네, 이런 멀티플의 변화가 예. 지금 그 이 우선 뭐 현대차 그룹을 좀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모빌리티로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떤 멀티플 변화가 한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또 이제 좀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멀티플 변화는 지금 이 음. 산업군에 따라서 좀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색깔, 좋은 색깔들 쫙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색깔들이 하나씩 하나씩 딱딱 들어가면서 그렇죠. 회사 네. 색깔이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멀티플은 이제 한 두 가지 요소가 형성되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요소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성이 될 테고 성장성은 사실 단기적인 수익성은 보장 안 되죠. 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3년 후, 4년 후 그림이 커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공식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성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분기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한 내년 정도의 수익의 변화가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한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발표한 것들은 일단은 사실 2025년 이후에 이제 수익화되는 비즈니스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익성은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지금의 이제 수익성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금융이랑 기타가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현대차는 지금 영업이익률 5%대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제네시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할인 판매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이제 고마진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된 사업은 전기차니까 전기차에서 일단은 판매가 확대되는 모습 이 이제 같이 추가가 되면은 이 세 가지 정도만 내년까지 지속이 되면은 이제 현재 수준보다는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발표된 것들은 UAM이나 이제 뭐 로보틱스나 자동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에 그대로 반영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산업을 얼마나 이로 인해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이제 시점은 일단은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사실 이제 많아요. UAM 자체가 다 이제 전기 동력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하고 있는 그 현대차의 전기차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제 UAM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승인이 나는 시점 자체 2024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상업화를 해야 되고 여기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뭐 그에 가까운 지표들이 나오는 시점은 뭐 2025년 정도가 굉장히 아주 빠른 시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현대차든 기아차든 많은 회사들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앞으로 1년간 업데이트된 향후 5, 6년간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특히 올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 초에 보시면은 CES가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마도 UAM 사업을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사업 하고 있던 사업이
영업이익이 이제 충분히 이제 기대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초과한 상태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다른 방송들에서 현대적으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좀 주식을 잘 사놨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일단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비판적인 시각도 항상 같이 가져가시는 게 네. 예, 항상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차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다행히 거기서 좀 많이 앞서 있어요, 사실. 예. 되게 주도적으로 먼저 그 사업 방향을 좀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다가 이제 전기차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배터리 셀 업체가 없잖아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미국의 특징이죠. 예. 근데 생산 시설이 없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외산 업체들이 가져가게 과연 미국 정부 놔둘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이제 뭐 질문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지금 일이. 네. 네. 일본 업체들도 배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중국 업체는 일단 미국에 오는 경우가 없고 네. 우리가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조금 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은 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던 가운데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면 2,500불 더 주겠다. 그런 이제 보조금 이제 안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하원까지 이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GM, 포드, 크라이슬러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고민을 이제 일단 투자자분들이라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보조금을 이제 늘린다라는 거는 어쨌든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경계적인 그 조심해야 될 부분, 네, 투자에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또 저희 시각에서는 저희는 또 이제 연구원님 이렇게 이제 그 리포트나 아니면 방송들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면 신문 기사 네, 예, 이런 감사합니다. 것들을 통해서 예. 정보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좀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보나 또 공부하는 방법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빌리티라는 산업 자체가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만 봐서는 현대차 투자가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이제 가장 큰 산업이고 중국에서 하는 이제 사업도 2016년까지는 굉장히 크다가 지금은 좀 많이 작아졌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제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인 스탠스를 나 스스로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상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피어들에 대한 분석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제 생각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막상 현대차 EGMP가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GM이나 포드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 하지 않는 시장도 있어요.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나 네. 이런 데서 갑자기 이제 GM 포드가 이제 치고 들어오면은 현대차는 경쟁을 하기도 전에 마켓 쉐어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은 좀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고 또 이제 자율주행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가 여기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수익화를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네. 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모빌리티 어떤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이 모빌리티 산업에 좀 강점이 있을까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앞으로 가장 커지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성장성 예, 있으시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 10대 산업 중에서 5등부터 8등, 9등 정도까지가 전부 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 이제 1대, 2대, 3대 네. 산업들은 이제 뭐 이제 금융이나 보험이나 네. 부동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동차 제조, 판매,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5등부터 이제 10등 산업인데 정체돼 있죠.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을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순서들이 전부 다 바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강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높은 성장성을 향유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마켓 쉐어를 이제 확보하거나, 이미 이제 초기에 시장 진입을 했거나 이런 이제 기업들은 당분간 그 사업 모델이 지속이 되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소비재의 특성이에요.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이제 극심하기 때문에 마켓 쉐어가 언제 어떻게 변동이 될지 기술적인 한계를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하지만 육안으로 어느 정도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네. 기술 공정의 차이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투자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를 갖췄다라는 거는 이 모빌리티 업체가 기술을 내재화를 했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한 상태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은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미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온 회사거든요. 안정성이 갖춰진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이제 반도체잖아요. 이제 초기 진입하는 업체들은 이 반도체 업체에 쩔쩔 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미 이제 기술이 확보된 업체들은 사실 반도체 업체들한테 그럴 일이 없죠. 여기저기 쓰거나 아니면은 자체 기술을 확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궤도에 오른 이제 회사를 분명히 출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크죠. 네. 전기차 플랫폼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5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신규 진입 장벽은 과연 높은 건지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쵸. 일단은 이제 몇 가지 구분해서 볼 거는 혹시 이제 너무 늦지 않았는지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선발 업체랑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사실 이제 뭐 기술력의 차이로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려운 이유는 사실 그 밸류 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이것들을 자동차 회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시점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수익이 너무 안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미국에 있는 업체들보다 앞선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배터리 셀 모듈 업체가 있잖아요, LG화학이나 이제 사실 이제 그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원천 기술이 아닌 원천 소재 확보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제 배터리까지 포함한 전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이제 진행 정도는 중국이 가장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네. 기술은 이제 양극재를 LFP를 쓰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NCM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소재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 확보는 또 이제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 그런 경쟁 우위를 이제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뭐 분명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앞서 나가 있는 것이 많이들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이제 따라 나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양책들을 펼칠 것이고 다 없죠, 미국에서 이 소재나 이제 하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소재 업체들은 이제 일본 아니면 한국, 중국 이 국가들에 이제 많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셀 모듈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또 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이제 측면에서 수혜를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특정 메이커가 그 자동차 회사가 방향성을 가장 먼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게 되는 그 차량의 동력 성능에 맞는 이제 그 부품들을 선행 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고 3년, 4년, 5년 후에 대량으로 양산될 차량에는 몇 킬로와트짜리 이제 구동 모터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 개발을 부품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자동차 업체가 직접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거기서 먼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라는 산업은 보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프리미엄 메이커들은 사실 전기차에 굉장히 늦거든요. 다임러나 이제 BMW나 폭스바겐이나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아마 보조금 시장이 많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이제 독일 업체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등한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등해졌어요. 사실 이제 기술의 네. 척도 자체가 네. 예전에는 내연기관에서는 사실 많이 뒤쳐져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다 같이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먼저 했고 기술들은 이제 그 부품의 기술들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이것들을 이제 완성차가 조합을 해요. 이제 독일 거를 좀 가져다 쓰고 프랑스 거 좀 가져다 쓰고 더 싼 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이것을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국산화가 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카메이커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앞서 나가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그동안 현대기아 입장에서 엄두도 내지 못했었던 프리미엄 메이커들이랑 이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 단계에서. 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 제조 원가가 좀 확 떨어진다든가 그쵸. 아니면 네. 이제 판매 단가가 확 높아진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 아니면 판매 수량이 확 늘어난다든가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기차의 변화나 또 뭐 지금 그 UAM 같은 그런 그 모빌리티의 확장을 통해서 네. 기업의 수익 구조는 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것 좀 궁금했어요. 일단 내연기관이 있고 이제 전기차가 있고 이제 따로 얘기를 일단은 해야 돼요. 네. 전기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품 업체에 대한 이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할 거고 컨트롤이라는 건 내가 너를 그냥 장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할 거면은 배터리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이 시장에 너무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같이 태워서 JV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뒤늦게 들어왔고 배터리 셀을 해줄 데가 없기 때문에 네. SK 입장에서도 뭐 이제 해주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냥 JV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이제 캐펙스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마진에 충격을 주는 영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이런 것들이 사실 2019년도부터 다 선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꽤 이제 마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유리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 이제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마진 개선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기본적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폭스바겐 그룹인데 폭스바겐도 그것을 간파하고 배터리를 그냥 통째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네. 했죠. 네. 정말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술이 부족하다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유리한 편이죠. 전기차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전기차 브랜드 죄송합니다.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네. 런칭이 됐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이제 판매 루트를 갖고 볼륨을 이제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좀 숫자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13만 대, 올해 한 23만 대, 내년에는 뭐 한 7, 8만 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보통 글로벌리 이제 현대차만 봤을 때는 한 450만 대에서 500만 대 사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네시스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소나타는 3천에서 4천만 원 그 순이고 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여기서 2배 정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진 기어가 확실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런칭이 성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따져볼 거는 뭐 국내는 사실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월 이제 6만 대, 7만 대에서 20%가 지금 제네시스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되게 많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해외에 팔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카 메이커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지 않아요. 네. 그 개념은 아시죠? 이제 네, 국내 딜러. 이제 그런데 이제 해외는 다 딜러로 되어 있으니까 딜러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은 일단은 이제 기존 현대 딜러 900개의 딜러 중에서 300개 딜러는 제네시스를 공동 판매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독립 딜러도 70개까지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차적인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늘어나진 않고 내년에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독립 딜러 수는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제네시스는 사실 미국에서 알려진 지 꽤 됐어요. 예. 근데 미국만 사업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중국에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판매가 잘 이루어질지 판매 대수를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강력한 이제 성공의 인디케이터는 이게 일단 다 국내에서 오는 물량들이잖아요. 국내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울산 2공장, 5공장 이렇게 만들거든요. 증산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강력한 인디케이터죠. 증설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가정을 했었던 뭐 23만 대, 27만 대가 숫자수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사실 하나의 브랜드라고 하면은 연간 한 100만 대는 해야 네. 예,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춘 뭐 구색을 갖춘 그런 브랜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현대차가 모빌리티로 성격을 계속 바꾸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소비자 업체들 어떤 업체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쵸. 근데 소재는 일단은 그 비즈니스 성격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제 부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오더 베이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타킹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원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사실 기존 펀더멘탈보다 훨씬 더 오버슈팅 나고 네. 그런 데서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 부품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판매랑 사실 거의 이제 펀더멘털이 비슷하게 이제 가고요. 예. 그다음에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업체가 그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아시죠? JIT. 재고를 쌓아놓지 않아요. 그 울산에는 부품 재고가 이제 없어요. 몇 개월치 막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제때 공급을 받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가 갑자기 잘 팔린다고 해서 필요한 것보다 막 2배, 3배 이상씩 구매를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춰진 틀에 대해서만 이제 수량만 이제 하는 거고, 네. 그걸 보고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제 캐파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상황이 좋다고 해서 캐파가 바로 절대 늘어나질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사 간 협의도 거쳐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그 생산을 하게 되면은 직결되는 거는 이 차의 브랜드라는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뭐그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하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팔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생산량 늘리기가 예전에 많았죠. 예. 근데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는 컨셉 자체는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 성격이 부품이랑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네.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부품 중에서는 일단 제가 커버하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S&T 모티브가 그 구동 모터라는 개념 아시죠? 모터. 네. 엔진이 없고 이제 모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제가 이제 보고서에 추정한 거 이상으로 지금 뭔가 오더가 나오고 이런 건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투자 의견에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반면에 그 구동 모터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의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죠. 틀림없이 앞으로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에서는 대당 하나씩 구동 모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잃을 게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순증이 이제 나타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는 구동 모터는 2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4륜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네. 전륜 축, 후륜 축에 구동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이제 모터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대당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만도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예, 예, 많이 만도는 궁금합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제동, 네. 그다음에 조향이라는 건 이제 스티어링 휠이고, 네. 그다음 현가는 이제 서스펜션입니다. 원래 이제 세 개가 기본 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다스가 있어요. 에이다스는 이제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성격이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도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칩은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동차 회사가 쓸 수 있게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 메이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역량에 따라서 다른 자동차 회사로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늘어나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밖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데 네. 데이터의 종류도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 있었던 게 레이더, 라이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울트라소닉 센서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이것들 다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각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엔 다시 이게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단순화를 위해서.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질적인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서 레이더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카메라 비전 센서를 통해서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이것을 작동시키면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 이 시장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거의 다 레벨 2, 레벨 3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레벨 4로 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자동차 회사는 이걸 맡기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요. 네.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투자를 통해서 아직까지 진척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벨 4나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어려운 시장이고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바로 뭔가 멀티플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술 흐름이 책에도 좀 잘 담겨 아, 네. 있는데, 예. 저는 책도 내용을 다 살펴봐서 많은 공부를 좀 했지만 네. 또 그 연구원님 그 기업별 보고서 아, 예. 이제 쓰시는 내용들도 최근에 할라홀딩스 아, 관련된 네. 네, 그 내용도 네. 시력에서 좀 봤었거든요. 예. 네. 좀 어떤 관점에서 그 좀 보고서를 쓰시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그쵸. 좀 아, 궁금해서. 그쵸. 네. 결국에는 이제 주가와 펀더멘탈 간의 이제 괴리를 이제 확인해 내는 게 저희 직업이니까. 네. 할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도의 사업 가치가 아니고 이제 지분 가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네. 만도의 사업에 직접 개입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디스카운트가 원래 있는 주식인데 기업인데 최근에 너무 좀 이제 그 디스카운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커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 있잖아요. 이제 기존 사업이라는 거는 만도를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마이스터라고 있어요. 한라 마이스터라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물류 비즈니스거든요. 이것들 여기서 어쨌든 이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한라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좀 개선을 시켜 왔었고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추가적인 수익 사업들도 이제 최근에 애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체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한라 이제 한라건설의 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반영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좀 현대차그룹으로 네. 좀 네, 궁금한 하시죠. 내용이 네. 있어서요. 네. 지금 현대차, 뭐 기아, 글로비스 네. 그 최근에 좀 완만하게 이제 상승 다시 이제 하고 있고 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죠? 아, 그쵸. 네. 미아 같은 모비스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네.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3배 올랐더라고요, 일주일에 비해서. 그렇군요. 네. 그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좀 바뀌고 있을지 그런 것좀 말씀해 주시죠. 현대랑 기아는 사실 이제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비스까지도요. 근데 이제 거의 동일하게 투자가 들어가요. 이 알고 계신 수소 UAM 로보틱스가 현대차만 지금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는 앞으로 바뀌게 될 게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UAM이나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공유를 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업체가 앞으로 그 부분에서 바뀌게 될 게 있다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차는 일단은 브랜드 업스케일이 일단 기대가 되죠. 이제 기존 현대 플러스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잘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랑 유럽에서 현지 생산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뚜렷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네.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미국에서 먼저 현지 생산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PBV 사업 진출을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단 B2B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소렌토보다 마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텔룰라이드보다 마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냐 대당으로 봤을 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좀 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B2B면 알고 계시다시피 렌트카 형태잖아요. 네. 또는 이제 뭐 조금 더 상업용이 되면 좀 큰 트럭이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주를 벗어나서 기존 사업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가려면은 일단은 뭐 큰 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예, 이게 기본적인 로직에 네. 따라서, 예, 그래서 근데 큰 차는 사실 상업용은 한계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클래스 A 트럭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는 그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작은 형태의 이제 상용차들이 나아갈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달아서 나갈 것인지,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일반적인 사치 옵션들은 없지만 자율주행 시스템 그대로 달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B2B면은 뭐 부가 매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운수 사업자들한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일단 아주 직관적이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점검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것이 기존 사업의 이제 전기차 마진을 개선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아는 이미 그 몇몇 그 펀더멘털 지표가 현대차보다 좋아요. 현대차의 해외 사업은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개발된 차량들을 해외에다가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기아는 그렇지 않아요. 기아는 이 전략 자체가 해외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파는 차량들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 텔룰라이드가 그 현대 팰리세이드보다 미국에서 더 잘 팔립니다. 더 잘 팔린다는 거는 인센티브가 더 낮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럽도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치들이 기아가 더 좋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현대가 지금 발표한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픽업 트럭이나 이런 것만 기아가 또 미국에서 똑같이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비스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구동 모터 공급 차질에 대한 해소, 이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걸리는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모비스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메이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현대 모비스의 특징이 현대 기아차 비중이 굉장히 커요. 매출 중에서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메이커를 통해서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현대 모비스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아마도 전동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동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신 EGMP 부품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이제 모듈 셀부터 해서 구동 모터까지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 기아가 아니고 다른 자동차 회사로 팔게 된다라면은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하려면은 국내에서 수출을 못 해요. 굉장히 대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으로 수주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현지 거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 모비스도 동반 진출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셀도 현지에서 조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셀을 받아다가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게 현대 모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대 모비스는 이제 배터리 팩이나 아니면 전동화 부품에 대한 수주 확보를 타 OEM으로 확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조건이 다 달리긴 한데 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업사이드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티어 그룹에 대해서 예. 저 역시 이제 뭐 어떤 자동차는 산업군이 이제 1군, 2군, 3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티어 1 그룹, 티어 2, 티어 3에서 지금 메이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있고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네. 그리고 티어 2라고 해서 이제 어떤 모비스 그리고 한우 시스템도 거기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하기가 약간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스탠다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카메이커는 사실 이제 티어 그룹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카메이커는 일반적으로 그냥 OEM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조립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OEM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대형 부품 업체들을 이제 티어 1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 부품 업체들은 보쉬, 컨티넨탈, 마그나, 그 다음에 앱티브, 네. ZF,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덴소, 한 이 정도 업체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온 시스템 정도도 이제 티어 1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티어 1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써 있지는 않는데 구분을 하는 거고, 그만큼 자체적으로 이제 부품 업체가 이제 B2B 사업인데 브랜드력이 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선행 개발이 되어 있고, 카메이커 입장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아니면은 뭐 아주 동등하진 않더라도 그만큼 하나의 이제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여겨지는 업체들, 영향력을 그만큼 행사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보통 이제 티어 1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부품을 그 단품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요. 시스템으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시스템 패키지인가요? 예,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부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조립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품 하나하나가 다 각기 특색이 있고, 전동화 부품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다 각기 운영 체제도 이제 다른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어주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 내재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티어 2, 티어 3, 티어 3부터는 이제 티어 3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컴포넌트 서플라이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이해도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단품이다 보니까 이 가공 기술이라던가 네. 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도 완성차 특정 물량, 수준 물량에 대한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성장성에 따라서 이 나중에 그 회사가 더 커질 네. 가능성이 이제 더 큰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OEM보다는 지금 티어그룹이 좀 낮을수록 더 성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티어 2나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작고 성장성이 더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구간 이제 주가로 봤을 땐 그럴 수는 있죠. 워낙 이제 작은 이제 외형이 작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외부 변화에 그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 부품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엔진의 일부 부품을 가공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말 타이 추종을 부러워했었는데, 선제적으로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상위 그룹 업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이제 선행 기술 투자가 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사실 그 서플라이어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터져도 매출에 큰 타격이 사실 잘 없고요. 네. 또는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신규 카메이커 죄송합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가 신규 플랫폼을 런칭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품을 이제 새롭게 자기네가 완전히 다 개발하는 데는 버든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죠. 그게 이제 보통 티어 1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로 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진이 어느 정도, 이거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 부품인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품 때문에 차가 못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비싼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부품이 어떻게 돼도 차가 움직이는데 별로 이상이 없으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거의 내장재나 외장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진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물량이 커져야만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R&D 비용이 이제 추가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적정 마진에 대해서 여지를 좀 많이 남겨놓는 편이죠. 수익성이 더 좋죠. 그래서. 네. 저도 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새로운 내용들 많이 좀 배웠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어떤 기업 분석을 할 때 예. 전자공시를 통해서 어떤 회사고 매출처는 어떻게 되고 뭐 원자재는 어떻게 되고 공장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좀 확인을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좀 중요한 제가 알고 싶은 어떤 회사의 기술 독점력에 대한 부분, 네. 아니면 예. 이 회사의 주 매출처가 이제 어느 정도 다각화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대형 부품사이긴 한데 산업에서는 일단 티어 2 정도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도가 하는 부품들이 티어 1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티어 1이 만도가 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어 1들은 주주들 간의 소통이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할 여지가 훨씬 더 크고 네. 소통이 훨씬 이제 티어 1은 거의 이제 뭐 자동차 회사급으로 이제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회사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네. 만도가 하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좀 제 생각에는 팁을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 사업이나 미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공시에 보시면은 대응하고 있는 메이커 명들이 나와요. 기재가 되어 있어요. GM이던 이제 그래서 이 업체들의 상황을 네. 일단은 이제 구분해 보는 게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만도에 이제 궁극적으로 멀티플을 이제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에이다스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대부분 현대기아 정도로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레벨 3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매출을 크게 늘려나갈 거고 지금 이 에이다스는 만도가 그동안 이제 만도 헬라랑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헬라랑요. 헬라. 예, 미국의 그 독일의 티어 2 전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만도가 기술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 헬라에서도 사실 한국에 진출하고 싶었던 니즈도 있었고 그런 것들 맞아서 그 만도 헬라라는 JV를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레이더 센서 기술을 같이 개발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 사업체를 다 인수를 했어요. 만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독일의 티어 2 업체, 전장 업체인 기존 고객들에게 만도가 그동안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상충 여지가 있죠. 네. 같이 기술 개발해 놓기로 해놓고서는 그 고객을 내가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사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해오지 못했었던 게 올해 이 지분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유수 메이커들로 공격적으로 이 에이다스를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단 조성은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만도 입장에서도 가장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먼저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이 모빌리티 쪽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 고객층이실 것 같아요. 네, 예. 저처럼. 투자할 때 이 정도는 좀 공부하고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기준선이 좀 있으실까요?
그쵸. 근데 하시는 분들마다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업 보고서나 아니면은 이제 그 IR 프레젠테이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조금씩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뭐 확인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업체들은 이제 그 정도 내용이 일단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큰 흐름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악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악재가 아닌데 이제 뭐 그렇게 단순 시각에서 봤을 때만 악재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능력을 일단은 키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그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할 때 트랜스크립트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이제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Q&A를 하는 것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이 회사의 방향성, 그 안에 다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1분기 실적 콜을 해도 네. 보통 1, 2, 3월이지만 한 4월 말, 5월 초에 하잖아요. 그 2분기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업체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현대기아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좀 제 생각에는 도움이 네. 된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이제 LG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마그나 경영진이 이 J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길이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게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죠. 네. 정말 좀 저는 저 역시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 기업 정보만 찾으려고 했지 네. 경쟁자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너무 많고 계속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초반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도요타보다 잘 팔 수 있냐, 도요타 이길 수 있는 거 맞냐 이런 네. 내용들, 네. 도요타한테 어차피 안 되지 않냐, 이 비교가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마켓 쉐어 늘리려면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마켓 쉐어 늘리려면 결국 도요타 거 뺏어와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가능한 거냐? 네. GM 포드 거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크라이슬러 거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크라이슬러는 이제 다찌, 지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현대가 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마켓 쉐어는 여기도 한 16, 17% 해요. 이런 업체들도. 네. 현대차는 5%인데. 근데 5%가 7이 되는 로직을 세우려면은 이런 이제 대형 차들 거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도요타가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봤을 때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한 15% 정도 네, 맞습니다. 예. 점유를 하고 있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좀 장기간 지속되다가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네. 이 전기차 그런 경쟁 요소들이 그 도요타 점유율을 뺏어 온다는 아닌가요? 그래 뭐 일본 업체들의 예.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되게 좀 머릿속에서 상충이 있었었거든요. 네. 예. 왜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는데 도요타는 왜 계속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는 거지? 네.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일본이 전 세계에서 소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대량 양산 안 하면 진짜 이 소재 가격이 안 떨어질 거다. 음, 라고 분명히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본 3사가 이제 마켓시어 30%고 네. 나머지 뭐 수바루, 마스다 몇 개 더 있잖아요. 네. 조금 더 넘을 텐데 자기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차피 안 움직일 텐데 보아하니 GM이랑 포드도 아주 빠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제 전동화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이 보조금에 휘둘리다 보면은
사실 이제 카 메이커가 의사 결정이 계속 늦어지게 되거나 네. 일시적으로 저기서 보조금을 안 들리면은 그동안 의사 결정이 지연이 돼 버리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지금 보조금이 확대되고 2024년, 2025년이면은 모든 정부들이 더 이상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계속 세금이 더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보조금이. 2024년, 2025년. 그래서 그때 우리는 들어가겠다. 네. 소재 가격은 어차피 떨어져 있을 테니까 우리가 네. 더 떨어뜨리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 이 배터리 소재의 가격이고 자동차의 설계 구조상 신차를 전기차로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해야 돼요. 기존에 이제 엔진이 달려있는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그대로 있는 그 프레임 구조에서는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F150 전기차가 나오는 것으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엄청나게 이제 뭐 시장에서 지위가 올라갔지만 이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을 개조한 개조차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네. 예. 다른 이제 부품들이 이제 밑에 하부 프레임들이 기존 그 하부 프레임들이 완전 테슬라나 아니면은 EGMP나 처음부터 전기차를 위해서 개발한 차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량의 궁극적인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예. 배터리 공간의 활용도 자체가 제한을 받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존 이제 그 뒤늦게 참가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변화의 방향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저는 그 도요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그럴까? 예,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맞고 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네. 이제 전반적인 모빌리티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현대차보다 뒤처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네. 이제 UAM은 현대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예, 하이브리드를 그러면은 이제 2026년, 2020 뭐 이때는 이제 도요타가 지금 상황대로 가게 되면 하이브리드를 뭐 한 50%, 60%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30% 정도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서의 전략이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때 전기차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 지금 굉장히 높아요. 토요타가 가장 높아요. 일반적인 네. 카 메이커들 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이제 현대기아나 아니면 다른 카 메이커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2023년, 2024년 이럴 때 이제 BEV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현재 그 도요타에 대한 이해도 좀 조금 더 네, 바뀌게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차량별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시기 전에 예, 예. 각종 지수들을 다 좀 이렇게 이제 쭉 다 확인하실 것 같아요. 뭐 수출 지수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그쵸. 생산 지수, 판매 지수, 재고 지수, 뭐 중고차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을 다 확인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예. 중요하게 보시는 지수가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랑 인센티브를 네.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테일 판매, 네. 리테일 판매가 있고 리테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플릿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플릿이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소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네. 공유차나 렌트카, 택시 회사로 네, 가는 네,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플릿 비중 예전에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2012년 이때는 15%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플릿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판매 대수를 식별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만들어 갖고 이제 저가 시장으로 간 건지 음. 저가 유통 시장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딜러 통해서 판매가 된 건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분을 보통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수랑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수익성이 높은 차량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랑 미국 판매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분기 전기차 이번 달에 이제 전기차가 몇 대 팔렸는지 네.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구조적인 이슈가 뭔가 있었는지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번 전기차가 아이오닉 5가 왜 5,500대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5월 달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계획은 10,000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음 달에는 올라올 수 있는 수치인지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왜 안 올라왔고 이거 누구 때문인지 그런 것들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때문에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그쵸.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이 향후에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쵸. 일단은 예전에 이제 엘리엇이 이제 아마 이제 경영권을 이제 뭐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네. 노력을 했었었고 현대기아도 사실 많이 이제 대응이 안 됐었었는데 그때 나온 이제 안이 모비스를 이제 분할을 해서 분할 후 이제 뭐 일부 사업은 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가장 이제 반대에 대한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되었었던 게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는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하다. 왜냐하면은 좋은 것만 글로비스랑 붙이고 나는 갖는 존속 모비스는 이거는 뭐 껍데기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존속 모비스가 뭐냐면은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렇게 진행하다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존속 모비스가 뭐냐면은 이제 AS 사업이 아닌 것들이에요. 대부분. AS 사업이 아닌 것들이 사실 이제 진정한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네. 그만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고 네. 그 배경은 확신을 못 줬던 거죠. 음.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비스의 구조가 덩치는 큰데 정말 글로벌 유수 타 자동차 회사들이랑 선행 개발을 같이 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올라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현대차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을 하고 있어도 단순 부품들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비스를 그래서 지배구조 이제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는 기존에 제기했었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아마 뭔가가 더 트라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모비스의 영업이익이 AS 사업이랑 이제 자동차 부품이랑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이제 0에서 뭐 1에서 2% 정도 되게 낮았네요. 네. 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모비스를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단은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이제 활용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비스 지분인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글로비스 지분을 좀 줄여야 돼요. 네. 공정거래법상 이제 음.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정몽구 회장이랑 이제 합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29.9%를 19.9%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를 일단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다 전부 다 자동차 회사가 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제 네. 운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많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이제 활용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일방적으로 시장에다가 이제 뭐 블럭 딜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외부 투자를 받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분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뭐 모비스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는 이제 모비스 지분을 아, 예. 아니, 모비스 주식을 좀 더 하는 아. 게 더 좀 도움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배구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야 네, 사실 이 말씀하신 주제 자체가 유효하거든요. 네, 발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그쪽에만 차관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가 잘 되면은 네. 분명히 이제 현대기아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음,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책의 뒤에 부분에 한국의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부분 그 한국 업체들하고 이제 미국 업체들 네, 소개를 예,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데이터로서 이 기업은 성장성이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그 리스트 중에서도 리스트도 되게 좋은 리스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카메이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기존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업체들 중에서는 다임러, 네, 예, 다임러가 이제 올해 여기도 이제 그 사업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해요. 기존에는 다임러 트럭이랑 네, 다임러 금융이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이제 같이 모여져 있었는데 네, 이제 이사회 결의가 통과가 돼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만 하게 되고 여기 이제 대형 트럭만 하게 되고 여기 이제 금융이랑 모빌리티만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기업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제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기존 사업체들 중에서는 다임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일단은 피스커, 예, 를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양산 일정은 내년 말 정도가 돼요. 네, 예, 22년 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그동안 그때까지 갈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자체가 한 6, 7번쯤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마다 매출이 계속 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일시적인 이제 코멘트에 따라서 많이 이제 휘청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출이 0이다. 성장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 회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는 한 1조 정도는 사실 이제 자본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정비가 이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내년 말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시적인 변동성, 주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펀더멘털리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품 회사는 뭐 일단 국내 부품 회사는 국내 이제 기업들은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현대차랑 만도 두 개의 업체를 일단은 가장 좀 좋게 코멘트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그나가 네,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제 흥미로운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전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회사가 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플이 좀 올라갈 여지가 큰 업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모빌리티 시장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자동차 그 카메이커의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계속 신규 그렇죠. 그럼요. 다양한 도전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저도 어떻게 성장할지 되게 좀 기대가 예. 되거든요. 네.
그 애플카 이슈도 있고 아, 예. 이 시장이 좀 이렇게 다변화 경쟁이 되고 있는데 네. 좀 향후에는 좀 어떻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네. 아, 그쵸.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기술에 대한 내재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를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해를 한 바로는 사실 그 부품에 대한 이제 개발 권한 이런 것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정말 외주만 맡기는 경우가 많은 네, 거예요. 네, 애초 설계는 자기네들이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진을 이제 카메이커가 좀 많이 가져가겠죠. 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얘는 단순히 그냥 전기차만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배터리까지 그렇게 되어 네,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이제 자체 기술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의 판도는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좀 테슬라로 좀 넘어간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부인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판도는 이제 이 자율주행을 얼마나 잘하는가, 배터리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빨리 하는가 두 개 정도로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폭스바겐 그룹, 네. 도요타 그룹, 도요타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GM이나 포드 자동차 같은 포드는 일단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뒤처진 것으로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GM 같은 경우에도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 왔었고요. 예,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술은 기술일 뿐 이제 이거는 이제 상업화가 되어야 또 이제 기술이니까 네. 상업화가 사실 현대차보다 지금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게 되는 이제 GM의 전체 그 EV 판매는 그 볼트가 아닙니다. 성광민이라고 해서 상위 GM에서 만드는 이제 소형 전기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GM의 전기차 플랫폼에서 만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빼고 보는 게 이 GM이라는 회사의 그 전기차 경쟁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도요타, 다임러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제 현대 기아가 좀 꽤 앞서가 있는 그런 편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그렇게 한 4개 정도 업체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GM인데 GM이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좀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GM이 자본금 한 10조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시장에 이제 라이더를 사용하는 이제 진영이 대부분의 진영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네. 지금 웨이모가 사실 최근에 뭐 경영진들도 많이 이탈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주행거리나 레코드가 큰 게 이제 크루즈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네. GM입니다. 그래서 GM 크루즈를 통해서 어떻게 자율주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막연히 현대차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10년 전에 현대차 가격이랑 지금이랑 별 다르지 않다. 네. 맞아요. 난 다른 거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제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 이제 현대차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지금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사실 책 초반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율주행이나 플랫폼이나.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네. 보시면은 이제 또 뒷부분에는 또 간단한 이제 기업들 요약도 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 뭐 산업부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반도체나 저도 교재처럼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되게 적합한 책인 것 같아서 되게 도움 많이 근데 받았거든요. 뭐 제가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써야 될 내용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읽기 간결하게 이제 줄이느라고 네. 좀
조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사실 내용들은 이제 이 추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같이 들어가야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몫은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신 다음에 이제 독자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증권사 보고서도 계속 써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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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들 뭐 환경이나 아니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 보고서 내용 같이 보신다 그러면 훨씬 네. 더 산업군에 대한 종합 이해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걸 예.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